네, 요즘 정말 저희 한의원에 입이 마르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런데 이 입마름 증상이 위주가 돼서 저한테 입마름, 구강건조증 고치고 싶다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뭐 통증이나 다른 질환으로 오셨는데 제가 문진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묻다가 혹시 입이 마르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맞아요. 제가 물을 정말 많이 마시는데도 입이 항상 말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는요, 입마름을 잘 느끼지는 못하시는 분들인데 저희 한의사들이 설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혀를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해서 혀를 봤을 때 그 입의 상태를 보면은 정말 건조하고 건조하다 못해 혀가 좀 갈라져 있거나 백태가 끼어 있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자, 이게 다 입이 마른 증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입마름 이대로 두어도 과연 괜찮은 것일까요? 자, 이런 상태는 의학적으로 구강건조증이라고 부릅니다. 한의학에서는 구갈, 구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특히 이 건조할 조자를 써서 구강건조증을 조증의 범주에 집어 넣었습니다. 조증은 몸이 건조해지고 또 진액이 줄어드는 병증이거든요. 우리가 입안이 건조한 거는 처음에는 그냥 조금 불편할 뿐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좀 더 심각하고 큰 질환으로 번진다고 봐요. 그래서 더 심해지기 전에 또는 만성화되기 전에 반드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럼 먼저 구강건조증 자가진단법을 5가지 알려드릴게요. 한번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구강이나 혀에 통증이 있다. 식사할 때 입마름을 느낀다. 마른 음식을 삼키기 위해 물이 필요하다.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기 힘들다. 발음에 어려움을 느낀다. 자,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구강건조증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구강 상태는 어떨까요? 침이 적절하게 잘 분비돼서 침의 기능이 잘 발휘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우리 성인한테서는 침은 하루에 1에서 2리터 분비가 되거든요. 우리가 왜 편의점 가서 큰 콜라병 또는 큰 생수병 보시면 1.5에서 2리터가 됩니다. 자, 그렇게 많이 우리가 하루 종일 만들어내고 분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노화 때문에 이 침의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특히 여성의 갱년기라면 여성 호르몬 감소 때문에 더 침이 마르게 돼요. 그리고 당뇨가 있을 때도 이뇨가 되고 탈수되니까 입마름이 심해집니다. 자, 이 밖의 원인으로는 우리가 술 마신 다음날 입이 많이 타죠? 네, 음주, 흡연, 또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 긴장할 때 입이 바짝바짝 타잖아요. 그쵸? 그리고 수면이 부족할 때, 우리 뭐 밤을 새우거나 잠을 못 자면 그 다음날 입이 많이 불편한 느낌 느껴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카페인 즐기시는 분들 있죠. 커피나 녹차를 매일 드시는 분들도 구강건조증이 잘 발생을 합니다. 자, 이 밖에 의외의 원인도 있는데요.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물의 무려 75%가 부작용으로 입마름을 유발을 합니다. 종류로는 400에서 600가지의 약물이 구강건조증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죠. 자, 근데 문제는 젊은 사람들은 뭐 약 먹고 그래도 뭐 괜찮을 수가 있는데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노화에다가 호르몬 감소에다가 또 평소에 항상 뭐 한두 가지 이상 여러 종류의 약물을 대부분 매일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원인들이 중첩이 돼서 구강건조증이 심하게 생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관절염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자가면역 질환, 뭐 류머티스 관절염이나 쇼그렌 증후군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통증뿐만이 아니라 몸에 여러 가지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침샘도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침 분비가 줄어드는 구강건조증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또 좀 안타까운 경우지만 암 환자분들의 경우 특히 갑상선암처럼 그 입 주변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때
또는 항암 치료에 의한 부작용도 침샘 기능을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구강건조증이 심각하게 올 수 있습니다. 치매 기능은요, 우리가 음식을 씹거나 삼키거나 말할 때도 필요하고요. 또 침 속에는 여러 항균 물질이 들어있어서 면역 기능을 담당을 해요.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촉촉하고 매끄러워지니까 그 입속의 윤활유, 보호막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밥을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잖아요. 그게 바로 치매 소화작용 때문이죠. 치매는 아밀라제 같은 소화 효소가 있어서 1차적인 소화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침이 잘 분비되지 않으면 당연히 소화도 안 되고 면역도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요. 구강 내에 여러 가지 질환이 쉽게 생길 수가 있어요. 충치도 잘 생길 수 있고요. 또 혓바늘, 구내염도 자주 생길 수 있고, 또 입안에 미각 이상이나 통증을 호소하는 구강자결감 증후군, 또 입과 눈이 바짝 마르고 건조하고 아파지는 쇼그렌 증후군, 또 입속에도 곰팡이균이 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곰팡이가 생겨서 백태가 두껍게 끼는 구강 칸디다증, 이런 여러 형태의 구강질환이 아주 잘 생기게 됩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침이 모자라다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전반적인 진액의 양이 감소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의 다른 부분에도 당연히 건조하고 통증도 생기고 염증도 쉽게 생기게 됩니다. 침이 부족한 사람은 호르몬도 감소돼 있거든요. 그래서 갱년기 증후군도 심하게 오게 되고 노화도 빠르게 진행됩니다. 즉, 침의 부족은 노화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계속 침이 부족한 채로 있게 되면 노화를 앞당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자가진단 5문항이 있었죠?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분, 또는 입마름이 특별한 원인 없이 3주 이상 지속되는 분, 또는 우리 여성분들 거울 봤을 때 입술이 자꾸 메말라서 뜯게 된다든지 갈라진다든지 피가 나는 분들, 또는 혀를 내밀어 봤을 때 전에 보지 못했던 균열이 생겨 있거나 백태를 닦아내는데 자꾸만 낀다, 또는 입냄새가 심해졌다 하시는 분들은 구강건조증을 의심하시고 꼭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